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 보전야경구원 원장 윤창영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개전 일주일 만에 양측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하에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여 하마스 세력 말살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하마스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2.8 전쟁은 자칫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지역에 침투한 하마스 전투원들을 모두 제거한 뒤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가자 지구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대대적인 포격과 폭격을 가한 데 이어 30만 예비군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지상군을 가지 지구 내에 투입시키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110만 팔레스타인인들과 유엔기구 요원 등 외국인들도 가자시를 즉시 떠나라고 통보하였지요. 미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과 양국 정상 간 군수 내부 간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면서 두 개의 항공모함 전대를 동지 중해로 파견하는 한편 탄약과 방공망 등 군수 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파병을 제외한 전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아랍 국가들과 러시아 및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보다는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있다며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중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에 기반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종주국으로 사태 향배의 키를 쥐고 있는 이란은 이번 사태가 하마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대변인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10월 14일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며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내 시아파 무장 세력들은 미국의 개입이나 확전 시 하마스와 연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볼 때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의 대테러 작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스라엘이 가지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전쟁이 요르단강 서안으로 확산되면서 주변국 무장 세력들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장기화될 소지도 있죠. 이미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전 양상은 국제사회 및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우선 100여 년 만에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대격변이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2.8 전쟁이 확전, 장기화될 경우 20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동으로 옮겨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물자 및 군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전쟁 수행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란과 시리아 외에도 사우디 등 여타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평화적인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마스 사전 지원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게도 미국의 관심과 미군의 핵심 전력을 중동 지역에 붙잡아 두어 동아태 지역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견제를 약화시키고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보다 자유로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의 아랍과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지요.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비록 대리전이기는 하나 우크라이나 전선과 중동 전선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막대한 전비를 지불해야 해 엄청난 재정적 군사적 부담에 직면하고 국제평화와 국제안보의 최고 관리자로서의 위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당선되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수가 있죠. 미국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에 파견하고 두 개의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주변국들의 전쟁 개입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입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2.8 전쟁 확전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자원을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CIA와 각종 감시자산도 하마스 공격 징후 탐지 실패라는
정보 실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분간 중동 지역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러북 간 무기 거래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능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8 사태 악화 시 핵과 미사일 실험은 물론 서해나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보다 능동적으로 하마스는 물론 중동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무기 공급을 적극화할 가능성도 예견됩니다. 일부 외신은 하마스가 이미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8 전쟁 확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유가 상승 가능성, 물류망 마비 등도 국제경제 상황을 악화시킴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을 강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8 사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대북 조기경보 체계를 빈틈없이 강화시켜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